갑은 을로부터 토지 5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중 100평이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술로 틀린 것은 실제로 이제 담보 책임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출제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근데 항상 우리가 잊지 말 거는 몇 가지 안 돼요. 첫째,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이제 다 기억나시죠?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다. 기억나시죠? 그죠?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된다면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따라서 악의 매수인에게는 인정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좀 여유가 되신다면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이죠. 이제 세 가지만 하면은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과 관련돼 가지고 담보 책임하는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첫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고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다. 두 번째,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정도입니다. 그죠? 이 정도.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죠. 일단 문제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500평 중에 100평이 을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면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고 악의 매수인도 뭘 청구할 수 있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5번 100평의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은 악의 매수인이 뭘 할 수 있는지가 답이 돼요. 항상. 나머지 것들은 다 맞습니다. 1번 갑이 선이라면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2번 선이라면 제척기간은 몰랐으니까 안날로부터 1년이고요. 3번 이 1년은 시효가 아니라 뭐죠? 제척기간이고 4번 400평의 토지만으로는 갑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건 사정이 있고 갑이 선이라면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악의 매수인은 뭐만 청구할 수 있어요?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 해제는 누구만요? 선의의 매수인만 할 수 있는 거죠. 34번입니다. 갑은 2014년 3월 10일 을에게 토지를 기간의 약정 없이 임대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이죠. 자,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기간이 뭐죠? 2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또 이거는 뭐죠? 토지입니다. 토지. 따라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으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으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3번 을이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 갑이 수령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죠? 1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한다. 여기 맞는 지우죠. 나머지 것들. 1번 존속기간 2년 아닙니다. 2번 갑도 임대인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으므로 6월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다. X고요. 4번 임대차는 2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거를 1기로 단축하는 것은 임차인에 불리한 거니까 무효예요. 따라서 당사자가 약정을 한 경우에 1기의 차임 연체만으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고요. 5번 갑이 그 이 점포를 병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을은 갑과의 임대차 기한 임차권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이죠. 따라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어요.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하든지 등기했다는 말 없죠. 또 지상의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를 하든지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5번도 답이 될 수 없는 것. 답은 뭐죠? 3번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좀 지나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잊어버릴까 나중에 잊어버릴까 말씀드렸는데 전세금에 대한 증액을 청구하는 것은 20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고 1년에 한 번 뺏기 못하죠.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 또 올리지 못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뺏기 못하는 것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의 제한이에요. 따라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무제한이라는 거 이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하면서 증액하는 건 뭐라고요? 무제한이다.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그 궁전직 족발 때문에 그래요. 궁전직 족발 그거 사건 아시죠? 그 세입자가 임대인을 망치로 찍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 사건 내용의 시작이 뭐냐면 보증금이 원래 3천만 원이었는데 1억 2천으로 높였어요. 400%죠. 1억 올렸구나. 3천인데 1억. 300% 올렸고. 그 다음에 월세는 원래 300만 원, 290 얼마더라고요. 300만 원이었는데 월세를 1200으로 올렸거든요. 400%죠.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족발집을 운영한 지가 7년 됐더라고요. 계약이 이미 다 어떻게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한이에요. 만약 그 사건처럼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무제한이에요. 따라서 400% 올리든 300% 올리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요새 언론 보도 보니까 그래서 우리 법이 문제있다 막 해가지고 개정해야 된다 막 이렇게 떠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전세권은 또 시험범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세금에 대한 전세금의 증액 청구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해 1년에 한 번씩 밖에 안 하는데 언제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만 제한이고요. 계약이 종료가 돼서 재계약할 때는 400% 올리든 500% 올리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거 보면서 혹시 나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5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 상가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5억 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 기간 중 을은 X 건물의 유지비 200만 원, 개량비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채 X 건물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일단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정리해 볼까요?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바로 청구할 수가 있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그 목적물을 반환한 때부터 몇 개월 동안 행사할 수 있냐면 6개월 동안만 행사할 수 있고요.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이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무엇을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임차인은 더 이상 필요비도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필요비 유익비 간의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거든요. 따라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 판례는 원상 복구 특약은 필요비 유익비 청구권에 관한 배제 특약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따라서 1번 을은갑에게 임대차 기간 중에도 유지비 200만 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지비는 뭘 말하죠? 필요비를 말하는데 필요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지출한 때 청구하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X 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병에 대하여 을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의하여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에게 이행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권 설명드리면서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리면 꽤 오래 간다.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수동적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경락인이나 양수인에게 직접 비용을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근과 끈기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X 건물의 구성부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처럼 용이하게 수선되어 있을 수 있어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라면 갑은 을에 대한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요. 4번 임대차 기간 중에는 을이 갑에 대하여 계량비 800만 원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익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종료 시에 청구하니까요. 5번 을은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기하여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거가 현존한 때는 갑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6번입니다. 실정 선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실정 선고 자체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실정자가 다른 지역에서 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2번 실정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되나요? 이해관계가 있죠? 상속권이 있으니까. 판사 되나요? 안 되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합니다. 따라서 판사가 안 되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죠. 2번에 막 난리 났죠, 지금. 그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그죠? 2번에 그죠? 그러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됐어요? 검사가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해서 그 영장을 들고 대법원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죠. 그 전에 지금 상황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대법원장이 그냥 수사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 검사가 이제 뭐죠?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가지고 대법관 사무실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뒤질 수가 있는 상황이 돼 버려 가지고 지금 상황이 아주 역깁니다. 그죠? 아무튼 판사가 적극적으로 뭐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만 할 뿐이죠. 참 좀 그래요.
3번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어떠한 실종의 경우에도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을 본다. 옵니다. 이게 어떠한 실종이라는 말은 보통 실종이든 특별 실종이든 어차피 실종 기간이 만료할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옳은 것은 뭐죠? 3번이죠. 4번 실종 선고는 오직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재산적 법률 관계만을 종료시킨 효력밖에 없다. X예요. 재산적 법률 관계뿐만 아니라 친족 상속법, 가족법상의 법률 관계도 종료시키죠. 다시 말하면 실종 선고를 받으면 뭐가요? 부부 관계가 뭐가 돼요? 해소가 되잖아요. 뭐요? 공법적 영역에만 영향을 안 뿐이지 신분법적 용익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 실종 선고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취소에 의하여 당연히 권리를 상실함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선이 자라면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악이면 다 돌려주고 이자도 붙이지만 선이 자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므로 못 취득한 모든 재산을 반환해야 된다는 질문은 X고요. 옳은 것은 뭐죠? 3번만이 됩니다. 37번 다음 중 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5번이 답이죠. 우리가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고 해요. 그러면 반드시 정관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정관에 언제 기재합니까? 대표권의 제한을 하고자 할 때 기재하는 것이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고요. 좀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정관에 기재가 되더라도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도 포함하죠.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해야 누구에게도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첫째,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대표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정관에 뭐죠? 기재를 해야 된다. 정관에 기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데 등기를 해야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8번입니다. 짧은 문제가 더 잘 틀리지 않으세요? 38번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1번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돼요. 2번 대표기관은 책임 능력은 없어도 된다. X예요. 왜냐하면 불법행위로 했을 기본적 요건은 충족해야 돼요. 따라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책임 능력이 필요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가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불법행위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니까요. 4번 피해자는 법인 또는 대표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대표기관과 법인은 부진정 연대 채무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아무한테나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법인은 책임지지 않고요. 법인기관과 대표기관과 그 상위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가 연대해서 배상을 책임지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39번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표에 관하여 표현들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X예요.
자, 우리 민법은 대표에 대해서도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니까 준용이 되겠죠. 2번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이 경우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될 수 없다. X입니다. 이해가 상반될 때 선임하는 특별대리인도 그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대표기관입니다. 3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한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X입니다. 반드시 정관에 뭘 해야 돼요? 기재를 해야죠. 기재를 해야 대표권 제한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거죠. 4번 이사는 특정 행위에 대하여 대리인을 둘 수 없다. 물론 뭐죠? X고. 5번 직무 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통상섬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옵니다. 원래 이 직무 대행자에 대해서 민법의 규정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거의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직무 대행자 하면 누굴 떠오르시면 돼요?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존의 업무를 뭐죠? 수행하고 뭐죠? 집행하는 데 주력해야지 자기가 스스로 새로운 업무를 뭐죠? 만들거나 새로운 업무를 뭐죠? 진행하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직무 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하고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죠? 지가 새롭게 뭔가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고 대행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40번 재단법인의 정관병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 1번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타율자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병행이 금지됩니다. 맞고요. 다만 2번 설립자가 정관에서 정관의 변경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방법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관의 내용의 실행에 지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정관의 변경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번 정관에서 그 변경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단법인의 재산의 보존에 적당한 때 하나요. 목적이나 명칭과 같은 법인의 본질의 관계에 깊은 사항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 X입니다. 목적은 함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소지나 이런 거 변경할 수 있지만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 허가라도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 같은 것은 함부로 변경 못하고요. 4번처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거죠. 5번 사의 경우의 변경사항은 목적을 비롯해 모든 정관의 규정에 해당되며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